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정TV입니다. 40, 50대 노후 대비를 위하여 주식, 부동산, 재테크에 대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압도적인 배당 매력을 뽐내며 은퇴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자분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기업,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은행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란색 간판의 친숙한 은행 지점이나 월급 통장, 혹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금을 빌리는 창구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은행은 시중의 일반 다른 은행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독특하고 매우 든든한 방어막을 가진 기업입니다. 바로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국책은행이자 대한민국 중소기업 금융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정책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압도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탄탄한 지위를 가진 기업은행이 현재 어떤 사업적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의 바람과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나아가 투자할 때 우리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할 날카로운 리스크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예적금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찾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은행이 어떤 종목인지 기본 구조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 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국책은행입니다. 일반적인 상업은행들이 대기업이나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안전한 영업에 치중할 때, 기업은행은 이름 그대로 설립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대출에 아주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왔습니다.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가 대한민국 정부, 즉 기획재정부로 약 59%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은 경기 변동에 따라 다른 은행들이 흔들릴 때도 국가의 전폭적인 신용 지원과 정책, 자금을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은행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기업은행은 견조한 자산 성장세를 이어가며 한국 중소기업 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64조 원을 돌파하며 시장 점유율 24%대를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시적인 외화 환차손이 발생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비영업적인 일시적 요인일 뿐입니다. 은행 본업의 핵심 체력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은 선제적인 조달,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해 반등에 성공했고, 유망한 혁신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부문에서도 견고한 평가 이익을 거두며 안정적인 흐름을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변화이자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기업은행이 창사 이래 최초로 분기 배당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은행권 내에서도 압도적인 현금 배당을 실시해왔던 기업은행이지만 연말에 단 한 번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결산 배당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추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배당락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했고 마침내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올해 7월 31일을 첫 기준일로 하여 역사적인 분기 배당을 개시할 예정인데요. 이는 주주들의 현금 흐름을 다변화해주는 동시에 주가에 아주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은행에 투자해야 하는 구체적인 핵심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진입 장벽과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입니다. 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수십 년간 축적된 중소기업 신용평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고 부도 위험이 커서 정교한 심사 능력이 필수적인데 기업은행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가 대주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역시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채권 시장에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조달 비용은 낮추고 중소기업 특화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하는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상시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업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과 분기, 배당 도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기업은행은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인 목적과 맞물려 매년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의 매우 높은 비중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은행 별도 재무제표 기준, 배당 성향을 무려 35% 수준까지 유지하며 주주들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나아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보통주자 본비율이 개선됨에 따라 이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매년 5에서 6%에 달하는 높은 배당금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배당주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분기 배당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목적의 자금보다는 장기적으로 연금식 소득을 원하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과 장기 펀드들의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시키는 긍정적인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임 행장, 취임과 함께 본격 가동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기업은행은 단순히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연명, 치료식 자금을 지원하는 소극적 금융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30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국가 미래의 명운이 걸린 첨단 혁신 산업과 창업, 벤처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자회사들을 아우르는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창설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데이터 센터 구축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금융주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의 육성은 장기적으로 우량한 대출 고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고배당 국책은행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날카로운 리스크, 요인 3가지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주에 깊게 봐야 할 점은 중소기업 대출 집중 구조에 따른 연체율 상승과 대손비용 증가 리스크입니다. 기업은행의 가장 큰 무기인 중소기업 특화 포트폴리오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가장 뼈아픈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오랜 기간 장기화되고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체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건전성 지표에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과거보다 다소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 은행은 회계, 장부상의 막대한 대손충 당금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대손충 당금은 당장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고스란히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을 깎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대손비용률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매일 눈으로 추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주주환원 방식의 한계와 자사주 매입, 소각의 부재입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일반 시중 금융지주사들은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직접 매입하고 소각하여 주당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제도적, 법적 한계 때문에 자사주를 마음대로 매입하거나 소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가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자본금의 증감 또한 법률과 정부 승인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은행의 주주환원은 오로지 현금 배당이라는 단일 통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집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강력한 주가 상승, 탄력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성장주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 상업은행 대비 주가 상승 흐름에서 일부 후행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정부 정책 연계에 따른 마진 압박과 보통주자 본비율의 제약입니다. 기업은행은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와 서민,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공공의 임무를 부여받은 국책은행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자 감면이나 서민 상생, 금융 패키지 등
사회적 책임 비용을 크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중 금리 상승기에도 순이자 마진, 즉 NIM의 개선 폭이 시중은행 대비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대출 자산이 빠르게 늘어날수록 위험 자산이 가중되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 본 비율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보통주자 본 비율이 목표 수준인 12.5%에 도달하지 못하면 배당 성향을 무리하게 올리기 어려워지므로 정부 정책에 따른 자산 성장 속도와 자본 건전성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보증하는 든든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금융의 절대적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명품 가치주입니다. 올해 역사적인 분기 배당 도입과 중장기 배당 성향 40%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주가 하방이 대단히 견고하며 정기예금을 훨씬 압도하는 강력한 배당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부실화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우려나 자사주 소각 부재라는 구조적인 아쉬움,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짊어져야 할 마진 압박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탄한 이자익, 기초체력과 신성장 첨단 산업으로의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은 기업은행의 장기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조급해하기보다는 매분기, 통장에 꽂히는 짭짤한 배당금의 가치를 믿고 긴 호흡으로 수량을 모아갈 현명한 장기 배당 투자자분들에게 오늘 기업은행 분석이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